자, 사회문화 8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의 형태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예, 가장 이상적인 게 이거래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예, 가격을 그대로 괜찮으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완전히 동질적이고 상품이 동질적이다. 같다. 시장에서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는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완벽하죠? 여기는 완전한 정보. 자, 그러므로 상품의 질, 광고 등 가격 이외의 수단을 통한 경쟁 가능성도 없다. 여기는 경쟁 가능성도 없고요. 또 시장의 진입과 이탈을 방해하는 장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장벽도 없다. 자, 장벽도 없다. 자, 또한 이런 조건들을 모두 갖춘 균형 상태의 교란이 생기면 단기 조정과 장기 조정을 통해 시장은 끊임없이 균형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 완전 경쟁 시장이 갖고 있는 속성,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 가격을 받아들이고 상품은 동질적이고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경쟁도 없고 장벽 또한 없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교란이 생기면 단기 조정, 장기 조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모두 갖춘 시장을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죠.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 형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경제학의 관심 대상이 된다. 자,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자, 이게 지금 완벽한 그 시장이긴 하지만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완벽한 시장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 글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겠군. 자, 이제 이어서 보면은 이게 지금 나오게 될 거예요. 단기 조정과 장기 조정.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속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단기 조정과 장기 조정을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문이 길고 어려워요.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 두 번째 문단, 단기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란이 생기면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단기 조정을 하는 거예요. 또 장기 조정도. 자, 결국 목적은 균형 상태를 지향하기 위해서, 균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단기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가격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 시장 안에 개별 기업은 그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 여기서는 P가 이제 가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수요 곡선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가격의 수준에서 그은 수평선이 된다. 그러니까 수요라는 거는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요 곡선은, 자, 지금 P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자, 수평선. 그런데 이 수평선의 Y축의 값은 가격을 뜻하는 동시에 한계 수입을 뜻하기도 하므로 이 수평선은 한계 수입 곡선이기도 하다. 자, 지금 여기에서 수요 곡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죠. 가격이 수요 곡선이야. 근데 이거는 뭐하고도 똑같냐? 한계 수입 곡선하고도 똑같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가격 P 부분이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 한계 수입 곡선이 돼요. 자, 정리하면서 봐야 됩니다. 시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학에서 기업의 이유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서 극대화되므로, 자, 가격이 기업의 이유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극대화되므로 이유는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한계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산량 Q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이 Q, 즉 C, 이거는 이제 C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 C 부분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이윤에 뭐가 생긴다? 극대화가 추가되는 부분. 왜냐면, 자, 요 P, 수평선, 한계 수입,
한계 수입 곡선, 즉 수요 곡선, 그 다음에 한계 비용 곡선. 자, 이것이 만나는 지점이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는 C죠. 그래서 생산량은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요 만나는 지점, 이 부분이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그런 부분이구나. 자,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조금씩 좀 내용이 좀 복잡해지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단기 조정을 나타내는 그림 1에서 또 하나의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인데, 평균 비용은 말 그대로 상품 한 단위당 평균적인 생산 비용을 말한다. 비용이니까 생산 비용. 즉 선분 CQ의 길이가 상품 한 단위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뜻하고, 자, 그렇죠? P죠, P. 그러니까 CQ의 길이라는 건 P를 말하는 거야. 가격을 뜻하고 선분 BQ의 길이가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을 뜻하므로 상품 한 단위를 팔면 CB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윤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지금 평균 비용이 지금 만나는 지점이 B죠. 그러니까 B가 되니까 요게 한계 비용이,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 비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비용 윗부분, 이거는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가격에서 비용을 뺀 거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윤이 남게 된다. 자, 이렇게 구한 상품 한 단위당 이윤에 그것의 판매량 Q를 곱한 값이 기업의 이윤으로 이는 사각형 요 면적과 같다. 이게 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색칠한 부분 있죠? 여기. 자, 색칠한 부분. 요 부분이 기업의 이윤이 돼요. 당연한 거야. 자, 왜 그러는 거냐면은, 자, 요거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봐. C 부분이 가격이야. 자, 여기가 가격. 그리고 B 부분이 비용이죠. 여기가 비용. 그러니까 이만큼의 비용이 들었는데 나는 이만큼으로 파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비용은 900원 들었는데 가격은 얼마? 100원. 1000원. 이렇게 들었으면은 요걸 뺀 100원.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평균 비용 곡선 윗부분,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기업의 이윤이 된다. 그래서 사각형, 자, PABC의 면적과 같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하나씩 잘 정리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낮아서 기업의 손실이 불가피할 때, 비용보다 가격이 더 낮아. 그러면 어떻게 돼? 손해지. 비용이 막 1000원 들었는데 가격은 막 900원이야. 손해야. 그래서 손실이 불가피할 때 기업은 생산의 중단과 지속과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매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주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계나 설비 사는데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매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손실을 보면서 생산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자, 그림 1에서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가격을 생산 중단 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면 여기야, 여기. 요 부분. 자, 생산 중단 가격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가격이 이 생산 중단 가격보다 높을 때 하나여 생산 활동을 한다.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낮으면 안 돼. 그래도 최소한 같아야지 또이또이가 돼서 손해는 안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가격이 낮으면 안 되니까 요거보다 낮은 지점들,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부분보다 낮은 지점은 이제 더 이상 생산을 할 필요가 없어. 손해만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생산 중단 가격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됐나요? 자, 이상에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각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해 공급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됐대요. 무엇에 대해서? 각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해 공급하는지.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겁니까? 지금 요 한계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 C에서 이제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생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평균 비용 곡선보다 낮은 지점에서는 뭐 하지 않는다? 생산을 하지 않는다. 자, 이 정도를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그림 1을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도출해 보자. 우선 자, 공급 곡선.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으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할 것이므로 공급량은 0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부분은 지금 0이야, 0. 그러니까 그 생산 중단 가격보다 밑에. 자, 여기는 가격이 낮으니까 자기네들 비용보다 낮으니까 평균 비용 곡선보다 낮으니까 여기서는 공급량이 0이 된다. 즉 이 구간에서 평균 공급 곡선은 수지축을 따라 올라가는 선분의 모양을 갖는다. 평균 공급 곡선은. 자, 반면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높으면 가격과 한계 비용이 교차하여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된다. 그러니까 윗부분에서는 자, 가격하고 한계 비용 이것이 교차하는 지점. 예, 거기에서 이제 이윤이 극대화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그림에서는 C가 되겠죠. 자, C가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이었으니까 즉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이 한계 비용 곡선 위에 한 점의 높이로 주어졌을 때 공급량은 바로 그 점의 수평축상의 거리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한다면 C라고 한다면은 Q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 다시 봤던 거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공급량이 0이에요. 0. 여기까지는. 자, 이게 너무 그림이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좀 지우고 자, 이렇게 갈게요. 지우고 다시. 자,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공급량이 0이야. 근데 이제 이 윗부분으로서는 이제 이윤을 얻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윤을 얻게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P로 설정이 돼 있다고 해봐. 그러면 비용 곡선하고 교차하는 지점, 즉 C 부분이 되겠죠? 이 C 부분을 공급량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은 요만큼 Q까지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이 P가 한계 비용 곡선 위에 한 점의 높이로 주어졌을 때 공급량은 그 점의 수평축상의 거리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거리와 같아진다라는 거는 요만큼을 말한다는 거예요. 요만큼. 자, 요만큼하고 같아진다. 그림이 좀 너덜너덜해졌죠? 이를 통해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는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 공급 곡선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겹쳐지는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비용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단기 조정 상태에 대한 얘기, 그게 나타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안의 기업들이 양이나 음의 이윤을 갖는 단기 상황에서는 그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는데 이는 별다른 교란 요인 없이 장기간에 걸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는 장기 균형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게 단기 조정과 장기 균형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장기 균형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현재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선택을 바꾸게 될 것이고 이런 기업이 존재하면 장기 균형 상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이 뭘 하기 위해서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우선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어 있어야 한다. 장기 균형을 이루려면. 이와 더불어 기업들이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극대화된 이윤이 0이어야 한다. 뭔 소리죠? 일단은 체크하세요. 조건이니까.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아떨어져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조건도 충족되어야 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아떨어져서 그러면 지금 얘기한 요 세 가지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고 다음에 그 극대화된 이윤이 0이고 그 다음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아떨어져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장기 균형 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즉 그림 2를 참고할 때, 그림이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하는데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한계 수입하고 비용이 같아야 돼. 앞에서는 C였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야 된다. 자, 같은 얘기야. 우리 그림 1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수입이니까 가격이 수입이죠. 우리가 이제 그 가격에 파는 거니까 가격이 수입이야. 한계 수입이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한다. 자, 그러면은 P하고 한계 비용이 같은 요 G. 자, G 지점. 여기가 극대화된 부분이죠. 다음으로 완전 경제 시장의 장기 균형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인 기업들의 진입과 이탈이 없기 위해서는 여기를 잘 봐야 돼요.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한다. 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거야. 이윤이 0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잘 보세요. 이는 각 기업이 가격, 즉 이퀄 비용의 관계를 만족하는 생산 수준을 선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윤이 0인데도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이다. 자, 여기에서 이윤이 뭐라고? 자, 다시 이윤은 이게 0이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수입에서 뭘 뺀 거야?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이다. 그리고 투하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용은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자, 투하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정상이윤이라고 불리는데 이윤이 0이라는 말은 기업이 생산활동에 들인 비용과 정상이윤을 합한 금액만큼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기업이 이 기회비용 부분이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이 생산에 들인 비용이 있을 거야. 이게 비용이지. 이 기회비용. 거기에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이윤. 요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이윤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투하자본. 사업에 실제로 들인 자본이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고 나서 설명할게. 이렇게 정상 이윤을 얻는 기업들이 도태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윤이 0인데 아니 지금 뭐야? 이거 왜 이게 균형 상태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산 비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식당을 차렸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생산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나머지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물건을 팔았으면은 이윤이 남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회비용에 들어가는 게 뭐 있냐면은 정상이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 물건을 생산할 때 비용이고 생산 비용은 정상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투하자본이죠. 사업에 실제로 들인 자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식당을 차릴 때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만 드는 게 아니죠.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가게세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상이윤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그게 계속 비용이 드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만큼의 이윤이 남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윤만큼의 어떤 수익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 생산 비용과 정상이윤을 합쳤을 때 비용이 0이 이제 기회비용이 돼서 수입하고 같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 이 기업은 이윤이 0이라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이윤을 얻게 되는 거야? 정상이윤 정도의 이윤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상이윤을 얻는 기업들이 도태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비용보다는 더 이윤을 얻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또 문제도 있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
장기 균형의 세 번째 조건,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야. 내가 10개 생산하면은 10개 팔아야 되죠. 이는 어떤 시장에서나 충족돼야 하는 일반적인 균형의 조건이다.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림 2에 따르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이 있죠.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의 높이와 같을 때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장기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지금 P, 즉 다시 얘기해서 요 G 부분이죠. G 부분. 이 부분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과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같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가장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된다. 장기 균형 상태가 된다. 그래서 G가 장기 균형 상태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어렵죠? 지문 자체가. 내용도 좀 많고.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앞에서는 단기 조정, 뒤에서는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진 겁니다. 자, 경제학자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준다는 측면에서 완전 시장 경쟁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완전 경쟁 시장에선 모든 기업들이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경쟁에 대열해서 뒤떨어진 기업은 가차없이 도태되고 마는 상황에서 비효율적 요인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이다. 자발적인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의 완전 시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시장 진입과 시장 이탈이 자유로워서 기업들 간의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괜찮아요. 이 첫 문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 그림 2네.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상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여기가 가장 뭐가 되는 거예요? 효율적인 부분,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부분. 이거는 그림 2에 대한 설명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3번 판매자나 구매자는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역시 마찬가지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그 특성이라고 정리했던 첫 번째 문단을 좀 주로 봐줘야겠네요. 다음 4번 매몰 비용이 없다면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을 때는 생산을 중단한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단기 조정하는 세 번째 문단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기업들은 상품의 질 개선이나 광고 효과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아니죠. 이런 거 없다고 했어. 자,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그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냐면은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의 질, 광고 등 가격 이외의 수단을 통한 경쟁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가격 이외를 가지고 뭐 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아요. 광고를 때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첫 문단에서 쉽게 확인이 되는 부분.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가서 볼게요. 우리나라의 컴퓨터 조립 업체들이 완전 경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이래. A라는 컴퓨터 조립 업체의 하루당 생산 비용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판매 가격은 한 대당 35이고 시설 등에 지출한 고정 비용 중 매몰 비용은 없다. 자, 매몰 비용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하루 생산량이 3대, 4대일 때. 이때가 이제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네. 자, 그럼 보시죠. 1번. A는 하루에 컴퓨터를 3대나 4대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방금 얘기했죠? 여기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니까. 자, 2번. A가 컴퓨터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은 12만원. 자, 이윤 부분 보면 되죠? 플러스 12. 자, 3번. A가 생산하는 컴퓨터의 총 비용과 회사가 얻는 이윤은 반비례한다. 자, 컴퓨터의 총 비용과 얻는 이윤. 자, 비용이 상승할수록 어떻게 됐죠? 이윤이 증가했죠. 그러다가 더 상승하니까 이윤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비용하고 이윤을 본다면 점점점 생산이 되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이런 곡선이 돼야 되죠. 이런 식이 돼야 되지 반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3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비례라는 거는 어떤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점점점 떨어져야 되는 게 반비례잖아. 근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조니까 아니죠.
4번 A가 컴퓨터 4대째를 생산할 때 한 개 비용은 35만 원으로 자, 한 개 비용은 35만 원으로 컴퓨터 한 대당 가격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를 생산할 때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얘를 체크하세요. 자, 3대하고 4대 부분. 자, 4번은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한 개 비용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돼. 한 개 비용이라는 것은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들이는 비용이야. 그러면 요 3대에서 4대로 갈 때 지금 얼마 차이가 나요? 35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대 생산하는 가격 35만 원 처음 얘기했던 것과 같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A는 컴퓨터 한 대당 가격이 31만 원일 때 31만 원보다 높을 때 생산 활동을 해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디 부분이냐면은 자, 요 3번 부분. 아이고, 지워버렸네. 자, 요거 아까 확인했죠? 자, 요 3번 부분을 좀 봐주시면 돼요. 자, 한 대당 가격이 31만 원보다 높을 때. 자, 지금 그러면은 요 부분 가격이 93이죠? 93인데 몇 대를 생산했죠? 3대를 생산했죠? 평균 한 대가 얼마야? 31만 원. 그러니까 지금 3대, 4대일 때 이때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31만 원보다 생산 가격이 높을 때 생산을 해야 이윤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가지고 그림 2를 참고하여 기업의 그래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봐줘야 돼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자, 그러면 지금 이 공급 곡선은 어떤 거였었냐면은 그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자, 그 부분을 좀 다시 볼게요. 그 기억이 있는 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좀 다시 봐주시면 되는 건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높은 구간. 자,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있었죠? 자, 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밑으로는 생산을 뭐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죠? 이 위로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요것이 뭐하고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냐면은 한 개 비용 곡선이 그 지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별 기업 공급 곡선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즉, 한 개 비용 곡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한 개 비용 곡선이 결국은 뭐냐면은 공급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좀 다시 가볼까? 그림을 다시 가서 지금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은 지우고 나서 다시 볼게요. 자, 다 지워버리고 자, 다시 볼게요. 여기보다 높은 지점, 즉 이 최저비용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여기보다 높은 지점 여기랑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여기랑 만나는 지점이니까 한 개 비용 곡선이 결국에 뭐 하게 되는 거야? 생산량, 공급량하고 영향을 주게 된다. 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고 답을 찾아줘야 되니까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가격이 높으면 이제 공급량이 결정하죠. 한 개 비용 곡선은 그 기업의 공급 곡선, 공급량이 된다.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최저점보다 높은 부분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비용 곡선이랑 만나는 지점이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그 지점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생산량, 공급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기억 문단을 좀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윗글의 완전 경쟁 시장과 보기의 독점 경쟁 시장을 비교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 상품을 만들어 파는 즉 상품 차별화 현상이 나타난다.
기업들은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겉모양의 디자인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상품을 다른 회사와의 상품과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상품 차별화. 예를 들어 같은 비누를 할지라도 어떤 것은 냄새를 좋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는 반면 어떤 것은 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약용 성분을 강조해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각각 자신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보유한다. 차별화된 상품들이 각각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다. 독점 시장,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양의 이윤을 얻고 있으면 다른 기업들이 이 시장으로 자유롭게 진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아닌 광고나 선전 등을 통해서 경쟁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을 통해서 했었잖아. 근데 여기는 광고나 선전 이런 것들 한대요. 이 같은 상품 차별화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는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충동구매, 과대 광고 및 과대 포장 등 자원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각기 다른 모양이로군. 그렇죠. 얘는 어떤 모양이라고 했어? 우하향이잖아. 우하향이니까 전혀 다른 모양이군. 자,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 차별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유발한다. 대량 생산을 유발한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치?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하는지 적게 생산하는지 그거는 알 수 없죠. 보기에서 확인이 안 되네. 쉽게 확인됩니다. 2번. 자, 그 다음도 보죠. 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 경쟁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없다. 왜? 자유롭게 진입해 들어온단 말이 있었죠. 완전 경쟁 시장도 마찬가지니까. 4번.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경쟁 시장은 모두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군. 자, 완전 경쟁 시장도 다수고 여기서도 뭐 여러 기업들이 각각 다수의 어떤 상품들을 파는 거니까 오케이. 자,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 차별화 등의 비가격 경쟁. 이 비가격 경쟁이 아까 얘기했던 요거 얘기예요. 광고나 선전.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으로만 경쟁을 하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그러니까 5번 문제가 쉽게 풀리는 사람은 쉽게 풀리고 그 다음에 어렵게 풀리는 사람은 어렵게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니은에서 이윤이 0이라는 것은 아까 이렇게 정리했었죠. 수입이 있으면은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느냐? 기회비용 만큼의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기회비용은 뭐였죠? 생산해 들인 비용 플러스 투하자본에 대한 이윤, 정상 이윤 요거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비용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 뭐만 남는 거예요? 이 비용은 없어지고 정상 이윤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 이윤 상태로만 수익을 얻게 됐다 이 얘기예요. 자, 그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만큼의 이윤을 얻고 추가 이윤을 얻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면서 완전 경쟁 시장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추가 이윤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지문이니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면서 지문 분석을 좀 하시면서 또 문제를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